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쇠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오늘 증시는 미국 증시가 쉬어가면서 우리도 조금은 약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와중에도 오르는 친구들은 올랐고, 그렇게 또 증시가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는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월마트는 4분기 양호한 실적을 꺼내긴 했는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6.5%나 급락했고, 쉽게 생각해서 마트의 실적이 나빠진다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약해진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었죠. 국채 금리가 막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봤었는데 일단 어제는 하락했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장기물 국채 발행을 늘릴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장기물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하락했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소비 심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철강 관련주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전 철강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최대 3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예비 판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수혜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지속적으로 철강 관련주가 매우 안 좋지 않았겠습니까? 왼쪽의 차트만 봐도 딱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 그나저나 조금 신기하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막 관련주가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철강주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조선주에게는 이건 또 악재라고 합니다. 후파는 조선 건조 비용의 무려 20에서 30%. 뭐 당연하겠죠. 배 만드는데 철 빼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치로 건조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선주사들이 더 저렴한 중국 조선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당연히 조선업계의 실적은 나빠질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주에 갑자기 악재가 나오는 기분이네요. 다음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소식입니다. 현대차에서 이제 막 관세 걱정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GM이랑 글로벌 공장을 공유하는 공급망 동맹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현대차도 이제 GM의 미국 공장에서 반조립 제품 형태로 차량을 생산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관세를 피할 수 있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근데 GM은 뭐 땅 파서 장사하나 왜 공장을 빌려주는 거야 하고 봤더니, GM은 그동안 인도, 유럽, 인도네시아 등에서 철수한 바 있었는데, 그런데 현대차가 여기에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다시 GM이 그냥 간을 보면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공장을 안 지어도 현대차랑 같이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관세 이야기 나오니까 관세 수혜주가 하나 있다고 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매트리스 업체 지누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 길이 또 지누스 매트리스를 쓰고 있는데 몇 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이 지누스가 트럼프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KB증권의 분석이 나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리스랑 관세랑 도대체 뭔 상관인가 봤더니 미국이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매트리스 비중을 보면은 멕시코가 22.7%로 2위, 1등은 23.5%로 인도네시아에서 매트리스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만드는 기업들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지누스가 어떤가 봤더니 미국형 매트리스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만들고 있고, 아니 길이 그럼에도 어차피 뭐 미국은 전체 다 막 관세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최근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향 인도네시아 매트리스 반덤핑 관세율에 대해서 적용 여부를 0.0%로 판정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 걱정이 아직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멕시코에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면 지누스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도 오늘 주가 흐름은 조금 좋지 않네요. 다음입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미국은 죽지 않는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조롱 아닌 조롱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기사에서 이러한 제목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로 떠났던 케미가 돌아온다. 2개월 만에 많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데이터를 보자면 2월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무려 200조로 아직 2월이 안 끝났죠. 그런데 200조를 돌파했고 이미 작년 12월 거래대금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B2도 자연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 반면 해외 거래대금은 지난달보다 무려 43%나 감소했고 미장보다 국장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기리스 생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올해는 미장보다는 국장과 중국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것 좀 신기하더라고요. 왼쪽에 보이는 일단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밑에 있는 차도 자동차가 공중에 떠 있죠. 여기 앞에 있는 차를 이렇게 슉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이걸 보고 합성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였다고 하네요. 자, 미국에서 한 스타트업이 세계 최초의 플레잉카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로노틱스가 모델 A를 시연했는데 차가 수직 이륙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m 정도를 저공 비행 쭉 하고 땅에 착륙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나 시간 되시면 이제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 등을 보시면 진짜 신기한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참고로 이 회사는 무려 10년이나 열심히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3,000건 이상의 사전 주문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차 지금 판매 가격은 4억 정도라고 하며 올해 말부터 생산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년 뒤 35년 출시 목표로 모델 Z도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대중화 모델, 그때가 되면은 진짜 날아다니는 차를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4,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나중에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차들, 특히 그 교통체증이 되게 심한데 거기서 막 날아다니는 차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 날아다니는 거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교통법규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마도 그때가 되면은 자연히 그러한 이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율주행이 100% 보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입니다. 야, 전쟁은 끝나는 건지 안 끝나는 건지 고구마를 우리에게 계속 먹이고 있는 이제 우크라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미국과 러시아만 회담을 하면서 우크라를 빼놓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미국과 우크라 사이에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공동 기자회견이 취소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백악관에서는 젤렌스키가 미국 대통령을 모욕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의 입장이 좀 달라서라고 합니다. 바이든 때와 트럼프 때가 확실히 달라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 침공, 뭐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크라이나 분쟁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 한다고 하며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우크라보다는 어쩔 수 없이 친러 입장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와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 입지가 좁아지고 나라의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건 좀 신기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확실한 근거라고도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하버드 의대 교수는 손톱 성장 속도와 노화 진행 정도는 반비례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손톱이 자라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내가 남들보다 손톱을 좀 많이 자르는 편이다. 나는 하루만 지나도 막 다시 흰색 부분이 생긴다. 뭐 그런 식으로 손톱이 잘 자란다면 그만큼 노화가 느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기를 쓴 손톱 발톱 잘 자라거든요. 근데 얼굴을 보면 이거 노화가 안 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혹시나 주변에 손톱 안 자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무 말 없이 비타민 하나 추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먼 미래는 적에도 위성 통신이 각광을 받는 건 뭐 당연한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미 뛰어든 산업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 글로벌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업이죠. 아마존. 이 기업도 그리고 유럽도 중국도 적에도 위성 통신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마침 또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링크와 유럽의 윈웹의 저궤도 통신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당연히 기지국을 사용하는 지금 방식보다 인터넷 속도가 빠를 수가 없고요. 다만 높은 산이나 아니면 바다 이런 곳에서는 우리 핸드폰 들고 가면은 막 3G로 막 뜨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빠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일단 보안적인 통신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나 그쪽에서 아직까지 기지국이 깔려 있지 않은 곳, 그쪽에서는 무조건 환영할 만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었던 STO 관련주.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결국 STO 법안 논의가 또 미뤄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 작년 말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금은 전 대표지만 STO를 민다고 이야기를 꺼냈었죠. 그래서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무위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는 하락을 피하지 못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끝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올해 가을까지 이제 주가의 흐름이 딱히 없다면은 그때 이제 슬슬 그런 느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선이 뭐 한 1년, 2년 남은 상태에서 대선주를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여름쯤 돼서 주가 흐름이 없다면은 그때 기름을 들게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레전드 오브 이밀을 어제 출시한 게임이죠. 그런데 노잼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플레이를 해보지 못해서 저희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좋은 이야기가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위메이드 주가가 오늘 급락. 그렇다면 어떤 평가가 있는가? 리니지랑 너무나 똑같다. 딱히 이 게임만의 특징을 모르겠다. 이러한 리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국 게임 특징인 과금 유도가 너무나 심하다고 합니다. 자, 한국 게임은 답이 없는 걸까요? 이러다가 언젠가는 한번 좋은 게임이 등장할 텐데 올해 안에 나오면서 게임주의 분위기도 확 바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전의 명물, 대전 여행의 필수 코스. 택시기사분에게 대전 시청으로 가주세요라고 하면은 성심당 본점에 내려준다는 그 성심당이 이번에는 샌드위치 매장을 새로 오픈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다른 건 먹어봤습니다. 그 보문산 메아리인가 그거 진짜 맛있는데 어쨌든 그거랑 튀김 소보루 등등을 먹어봤는데 샌드위치를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고 인기 코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내에 들어간 재료가 가격 대비 매우 매우 알차서 그만큼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 전용 매장을 오픈한다고 하네요. 나중에 생기면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거 기르분들 진짜 개꿀입니다. 꼭꼭꼭 챙기시길 바래요. 자, 3월 3일 월요일이 대체 공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긴 연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여행을 좀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쑥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는 28일부터 30만 장을 배포한다고 하는데요. 1인 한 매씩 발급이 되며 준비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배포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용은 4월 6일까지 한 달이나 시간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비수도권에 좀 놀러갈 일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챙길 필요가 있겠죠. 2만 원에서 7만 원 미만 상품은 2만 원 할인해 주고요. 7만 원 이상 상품은 3만 원 할인, 거의 뭐 50% 가까이 할인을 해주다 보니까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 아니면 여행 계획은 딱히 없었으나 야, 숙소가 한 4만 원, 5만 원이면 갈 수 있대. 그러한 매력을 느끼신다면 꼭꼭꼭 2월 28일부터 30만 장을 배포하는 거 선착순 무조건 받고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끼리 또 몇 번 사용해봤는데 이거 진짜 쏠쏠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여행하니까 요거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자, 세상에 요런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여행사가 내놓은 상품이 뭔가 봤더니 눈 치우기 체험. 진짜 그 석가래라고 하나요? 그거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눈 치우는 거 어쨌든 그걸 들고 눈을 치우는 체험이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삿포로는 세계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도시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치우는 게 일상인데 이걸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망하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그리고 가격도 미쳤습니다. 1인에서 6인 기준 237만 원이나 된다고 해서 이거는 뭐 100%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품은 젊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해요. 쇼핑보다는 체험을 중시하는 젊은 층들, 그리고 또 살면서 눈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젊은 층들에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최고의 경험 중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한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군부대 체험. 진짜 사나이 한번 찍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금 가격이 매일매일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보다 보니까 뭐 이러한 얘기도 들리네요. 예전에 금 모기 운동 기억나시죠? 물론 지금의 평가는 매우 안 좋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모였던 금값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무려 225톤이나 모였다고 하며 이 가격은 무려 지금 기준으로 32.4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또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때 당시에 225톤의 금을 모아서 18억 달러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만약에 그대로 판다면은 213억 달러라고 하니까
금값이 그동안 무려 10배나 오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려 349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1일 평균 내역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한 가구당 950만 원, 그때 당시로는 한 95만 원 그 정도나 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은 역시 위기 때의 힘을 발한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앙산의 키가총부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